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특히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고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금 주춤하는데 그래도 실적은 여전히 뜨겁고요.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이죠. 오늘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추이가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 부진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반도체를 누르고 있는 건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지금을 저희가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지금 3%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고 있는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갑자기 또 재부각이 되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들어왔던 투자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감안해서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굉장히 세게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약에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사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충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규제는 나올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번 이슈에 인한 변동성은 단기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좀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동안 15조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 이제 매수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금 일평균 한 5천억 원 정도 내외가 계속 매수세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천억 원 이상 매수세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는 좀 규모가 크죠. 40조를 이제 3개월 동안 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이제 일평균 한 6천억 원대 중반 정도를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조 이상씩 지금 벌써 6건일 정도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7천억, 8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하방이 견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조금만 투심만 살아난다라면 아니면 조금의 매수세만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좀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함께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투톱은 당연히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 비중은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좀 높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시세가 붙을 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한 포트 전략으로는 소부장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소부장이라고 해서 다 좋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선단 공정에 투입이 되고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즉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만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예시로 TFE 같은 경우가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TFE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장비, 특히 다 테스트 장비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흔들림 없이 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딩 쪽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착에서는 뭐 유일한 종목이죠. 뭐 주성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고압수소 원일린 장비 쪽에서는 뭐 HPSP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쌓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분기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무난하게 담을 수가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각 분야에서 선도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소부장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의 분위기는 부진한데 이러한 주가의 조정을 좀 접근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게 MLCC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엔비디아 호실적 이후에 기판주라든지 이런 MLCC 관련된 종목들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일단은 지금 베라루빈 양산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기에는 더 많은 GPU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HBM도 들어가지만 더 많은 MLCC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업황이 굉장히 좋고 더 많은 MLCC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업계에서도 계속 지금 MLCC 업황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당연히 공급 부족이고요. 내년 그리고 2028년도까지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여기서도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장기 공급 계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장 또 좋은 업황을 지나고 있는 게 MLC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보여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대장주는 모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기죠. 오늘도 지금 현재 전기 시장에서 2.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때도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110% 정도 늘었었는데 그만큼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이제 MLCC 관련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걸맞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 좀 더 말씀드리면 소부장 중에서는 키스트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한번 눌림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선도 기업이죠. 무라타 같은 기업들 쪽으로 리드와이어라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 종목도 실적이 쌓이고 있어서 지금 소부장주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일단 저가권에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삼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MLCC 하면은 엮여서 항상 거론이 되는 게 기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실까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메모리 반도체 좋은 것처럼 네. 기판 그리고 MLCC가 가장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뭐냐면 공급 부족해서 지금 고객사들은 난리인 상황이죠. 왜냐면 계속 달라고 하고 있지만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설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일주일 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굉장히 큰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 또한 MLCC와 마찬가지로 기판도 2028년도까지는 쇼티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나 이제 AI 가속기의 성능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대면적 기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대면적 기판들을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판 면적이 커지면 한 장의 패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기판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쇼티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들 물론 기판 관련된 종목들 다 매력적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베라루빈 쪽이 나오면서 속햄에 대해서 다시 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라루빈에는 속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속햄 관련된 매출들이 제품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용되는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심텍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심텍이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TLB 두 회사가 지금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 한 50% 정도 가져갈 걸로 보고 있고 TLB는 지금 주요 고객사가 물론 3대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요 고객사 쪽에서 점유율이 지금 한 40% 정도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심텍과 그다음에 TLB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난하게 베팅 가능한 종목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BH는 좀 저평가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4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400억 원이었는데 올해 900억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순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극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를 감안하면 PER이 6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IT 관련된 기업들 중에 6배 수준까지 내려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중장기 베팅하기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있는 종목이어서 저 PER 종목들을 좀 찾으신다면 BH도 한번 중장기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반도체 성장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또 판매가 되고 기판과 MLCC 기업도 주목받는 게 결국에는 AI 시장의 성장과 데이터 센터의 증설 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되게 되면 당연히 전력기기나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되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기기 설비도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 전력을 옮길 수 있는 전력 인프라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프라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장을 굴릴 수가 없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는 당연히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된 전력망도 상당히 많습니다.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산업에서도 지금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타 과거에 있었던 이 교체되는 노후된 전력망 수요까지 함께 겹치면서 폭발적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전력기기 3사,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를 보면 3사의 2분기 말 합산 수주잔고가 36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2에서 3년 정도 수주잔고가 거의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그 어느 섹터보다도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력기기가 이미 최근에 이제 2분기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고부가치 제품들의 반영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성까지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뭐 반도체 쪽에서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왔었는데 모든 섹터들이 관세는 좀 민감하죠. 특히나 수출주들 같은 경우. 근데 이 전력기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변압기 3사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관세에서 거의 열애인 종목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FOB 계약들을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물건을 그냥 바닷가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부터는 고객사가 관세를 부담하는 이런 계약들도 있었고 일단 지금 쇼티지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훨씬 더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점도 장점이어서 일단 이런 종목들 계속 3사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번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산일전기가 오늘 그래도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차별화된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일단 PER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종목이어서 미래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산일전기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이야기해 주시면 종목 관련된 언급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 하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특히나 미국과 관련돼서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ESS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견제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진짜로 이제 실적의 개선이 ESS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캐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섹터이긴 한데 이제 뭐 캐즘을 이제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ESS 쪽에서 기대감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ESS 사업만 보더라도 2차 전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견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생산 기지가 유럽 내에 없으면은 사실 관세라든지 이런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헝가리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생산 시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규제에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전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전력이 끊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정전이 나면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ESS라는 거죠. 여기뿐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원래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거든요. 풍력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도 전력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좀 전력이 많이 생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될 때 ESS에 저장을 해놓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산업 쪽에서 ESS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선호적으로 일단 반도체로 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일단 코어 자산으로 좀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뒷단에 뭐 LNF와 같이 LFP 배터리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최고로 빠른 어떤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함께 묶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작은 종목 중에 하나가 한중 NCS인데 몇 번 2차전지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간단합니다.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 대규모의 ESS 같은 경우는 발열을 잡지 못하면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효율 같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냉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행식 냉각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한중 NCS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를 주력 고객사를 갖고 있고 EV 쪽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한 200일선 이상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실적 전망이 뜨거운 상황인데 관련 파생해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기업들까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